디지털 전문가 조코드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구글 워크스페이스 교육 두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자,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재택근무 바이브를 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빌려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양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 20강 강의는 소개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구글 문서, 저장소 등등,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교육이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까지는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신입생 분들이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정도까지만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저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디지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이 무엇인지 정의를 딱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하는 게 기계, AI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듯이 디지털을 배우는 이유는 기계나 AI들과 소통을 하고 그 AI들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을 배워야겠죠. 디지털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AI를 이용할 수 없이 경쟁력에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디지털 사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구글의 워크스페이스가 동작하는 곳이 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데이터 센터는 축구장 한 4배 정도 크기, 아주 큰 공간이죠. 그것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기밀이기 때문에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고 보고 유튜브 이런 것들은 다 저 데이터 센터 내에서 동작이 되고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저장하는 문서는 우리나라에 저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기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에도 저장이 될 정도로 구글은 한 30조 가량을 해저 케이블에 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는 어디엔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뭐 파일 좀 줘 그러면은 대부분 USB나 이메일로 해서 파일을 전달을 해주죠. 그죠? 그렇게 이제 파일을 전달을 받으면 그 파일은 곧 내 소유가 됩니다. 뭐 그 친구가 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아까 방금 보였던 그 데이터 센터, 축구장 4배 크기라는 곳에 어디엔가 여러분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권한으로 다 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는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조회 권한, 편집 권한, 수정 권한 이런 것을 부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이제 우리 입학하면은 학교에서 이메일 계정이야 라고 하나 줄 겁니다. 이제 아이디 신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쓰는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해서 학교 도메인으로 된 계정을 하나 받으실 건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긴 거는 이메일처럼 생겼지만은 우리가 앞으로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라고 해서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디 보면은 누군지 식별할 수 있고, 또 도메인 네임만 보면은 어떤 회사, 어떤 학교 이런 거 다 식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 클라우드 아이디이고, 클라우드 아이디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파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개의 클라우드 아이디가 있지만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파일은 학교 도메인의 계정에서만 소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개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갖고 있더라도 필요한 계정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건 대부분이 이렇게 gmail.com 구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면 MS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outlook.com 이런 클라우드 아이디를 사용을 하죠. 이메일도 되지만 파일도 저장할 수 있고 뭐 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 이런 계정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스튜던트 아이디에 뭐 schoolac.kr 뭐 학번에 university edu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계정을 줄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 졸업하시고 회사에 또 입사를 하시면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company.com 이런 식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저장소, 아까 축구장 4배 크기의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큰 곳이 세계 수백 개가 있다고 했죠.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클라우드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크기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간, 크고 넓은 공간인데, 내가 거기에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한다는 것은 내 클라우드 아이디로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계정으로 보관하는 것은 개인 계정에서 볼 수가 없고요. 또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그 다른 학교 우리 계정은 당연히 더더욱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은 클라우드 아이디 소유권을 가지고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콘텐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주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뭐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지, 뭐 동영상, 뭐 파일, 뭐 폴더, 드라이브 파일, 뭐 이메일 이런 것도 다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래밍도 그냥 클라우드에서 하고 소스 코드도 당연히 클라우드에 있고 빅데이터 같이 큰 데이터 처리도 클라우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제약사항이나 이런 게 없죠. 요즘에 스마트폰도 전체적인 내용이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동기화돼서 기존의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브라우저 로그인, 예전에 우리 많이 쓰던 IE 브라우저는 이제 쓰시면 안 되죠. IE 브라우저 대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시고요. 자, IE 브라우저는 우리 보면은 다 창을 열어서 서비스에 접속을 각각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쓰시냐면은 일단 브라우저를 열고 거기에 내가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 브라우저에서는 학교 용도, 학습이나 뭐 숙제 제출이나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친구들하고 뭐 뉴스를 보겠다 그럴 때는 개인 브라우저를 열어서 개인 브라우저 내용 개인 계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도에 맞게 뭐 학교용, 개인용, 뭐 회사용, 무슨 예를 들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교회용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브라우저 쓰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 로그인해서 쓴다.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 브라우저 로그인으로 찾으신 영상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이나 아니면 아까 재택근무 바이브를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콘텐츠. 아까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것은 아주 종류가 많다고 했죠.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는 거죠. 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은 일단 소유자가 생깁니다. 누군가 이것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소유자는 딱 한 명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거는 여러분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과에 있는 친구랑 조별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팀장이라고, 조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 조장이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파일의 수정 권한을 팀원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함께 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이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긴 주소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권한으로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콘텐츠는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다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검색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소셜 로그인. 요즘에
어디 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할 때 다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학교 계정으로 소셜 로그인해서 가입하고 이런 형식으로 또 이거는 학교 용도가 아니다 그러면 개인 용도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 브라우저에서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맞게 내가 또 서비스 이용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고요. 이거는 OAuth 2.0이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프로토콜로 쓰기 때문에 뭐 해킹의 위험도 없습니다. 자, 시크릿 브라우저는 우리가 나이가 로그인 한 거나 이런 거 다 기록이 안 남으니까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공용 노트북, 공용 PC 사용하실 때는 항상 시크릿 브라우저 쓰셔야 되고요. 자, 시크릿 브라우저의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N입니다. 윈도우 버전일 때는 이거죠. 그래서 항상 내 PC가 내 컴퓨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항상 시크릿 브라우저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 컨텐츠들은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10분 안에 못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번 다음 버전은 10분 안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또 여기 아래 edu@cloudcode.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거는 조코디의 스마트워크 세상에서 찾아보시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